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폐분식 진공 중류를 이용한 폐왕산 재생 공정의 최저 운전 전략이라는 내용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연구의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린 후 문제에 대한 문제의 정의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모델링을 소개드린 후 최적화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 결과와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산은 반도체 공정의 웨이퍼 세정 공정에 사용되는 가장 주요한 솔벤트로서 반도체 세정 시 다음과 같이 90% 수준의 황산과 하이드로겐 페록사이드 솔루션이 만나서 다음과 같은 산소 라디칼을 만들게 되면서 이 산소 라디칼이 이제 웨이퍼를 세정하게 되는데 이 세정 공정 후 이 하이드로겐 페록사이드와 만나서 황산의 농도가 초기 90% 수준에서 70에서 80% 수준으로 희석이 되게 됩니다. 이 희석된 황산은 다시 인덱피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종류를 통해서 농축이 되는데 이 농축 공정의 설계 시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디자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처음으로는 오퍼레이팅 템퍼러처를 결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90% 수준의 황산의 끓는 점은 상압에서 약 270도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200도 이상에서 황산은 자체적으로 떨머 컴포지션 리액션이 진행이 되고 다음과 같이 200도 이상에서 크게 황산의 떨머 디컴포지션이 크게 일어나고 반도체 공정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테플론이라는 파이프라인 등에 사용되는 이 물질의 최고 온도 사용 가능이 약 204도씨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압 중류를 통해서 90% 수준의 황산을 얻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폐분식 진공 중류 기법을 이용해서 끓는 점을 190도 이하로 크게 떨어뜨려서 황산을 농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컴팩트 디자인이 요구되는데 반도체 생산 공정의 경우 레이아웃이 굉장히 빡빡하게 이미 장치가 설비되었기 때문에 황산 재생을 위한 추가 설비를 장치하기 위한 충분한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컴팩트한 모듈형 설계가 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회분식 진공 중류를 이용한 폐황산 재생 공정의 PFD입니다. 먼저 웨이퍼 세정 후 이 농도가 약 75% 수준으로 낮아진 황산은 이 서플라이 탱크에 모여있다가 시간이 되면 백균 챔버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일정량의 폐황산이 백균 챔버에 들어오게 되면 감압과 가열이 동시에 진행되어 초기 온도 50도에서 약 190도, 초기 압력 1000mB에서 약 100mB 수준으로 감압 가열이 진행되면 여기 있는 농도가 낮은 75% 수준의 황산이 90% 수준의 황산까지 농축이 되면서 발생한 증기는 컨덴서를 통해서 농축기 드레인 챔버에 모이게 되고 농축된 황산은 백균 챔버에 머무르다가 필요에 따라서 다시 세정 공정으로 리사이클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이 컨덴서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시제작한 이 모듈형 폐황산 재생 공정의 장치비와 각 장치가 차지하는 부피를 계산해보니 약 34% 이상의 이 장치비가 이 컨덴서를 제작하는 데 들었고 이 전체 이퀴먼트의 제작 중 약 33%를 컨덴서가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컨덴서의 사이즈를 줄이는 게 이 전체 컴팩트 모듈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 진공 상태에서 컨덴서의 사이즈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동일한 양의 증기를 100도씨 스팀을 40도씨 워터로 응축시키는 시스템에서의 핫사이드와 콜드사이드의 온도 프로파일이 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제 시스템의 압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콜드사이드와 핫사이드의 온도 차가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열교환기의 사이즈를 결정짓는 MTD 평균 온도차가 이제 압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점점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잠깐 분석해 보면 1바에서는 MTD가 약 60도인 시스템이 100mB로 떨어지면 이 MTD가 약 1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필요한 열교환 면적이 5.1에서 36 이상으로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오버롤 스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왕산 재생 공정의 컴팩트한 모듈형 설계가 제1 목표이며 이때 발생한 문제는 진공 상태에서는 컨덴서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다시 잘 정리하고 피지컬 프로퍼티 데이터 피팅을 이용해서 다이나믹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다이나믹 모델을 이용하여서 컨덴서의 사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화 문제로 전환하였고, 이 최적화 문제를 푼 결과 최적 운전 전략을 통해서 컨덴서의 사이즈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입니다. 세정 공정을 통한 이제 농도가 낮아진 황산에 온도 50도의 황산 용액을 190도로 가열하고 1000mbar 수준의 1000mbar 상압 수준에서 100mbar로 감압을 하면서 75% 수준의 폐황산을 90% 수준의 황산으로 농축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때 시간에 따른 감압 곡선과 시간에 따른 가열 곡선에 따라서 필요한 컨덴서의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게 되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감압 곡선을 다음과 같이 빠르게, 천천히, 그리고 상압을 유지하다 감압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발생하는 증기 곡선과 컨덴서에서 걸리는 MTD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교환기의 필요 면적은 다음과 같이 MTD와 베이퍼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실시간 발생하는 베이퍼와 MTD의 이 레이시오에 따라서 필요한 열 면적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MTD와 베이퍼의 증기량을 잘 컨트롤하면 열교환기의 최소한의 열교환기 사이즈로 충분한 응축 공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배치 공정은 이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보일링 포인트와 이퀄라이제이션 엔탈피 등을 다음과 같은 압력과 농도, 온도에 따라서 실험 데이터를 피팅하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이나믹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열적 평형이고 아디아베틱, 그리고 리퀴드의 볼륨은 일정하며 프레셔 드랍이 없는 등의 기본적인 과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구성한 다이나믹 모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먼저 공정의 최대 온도의 제한을 190도로 잡고 현재 초기 온도를 지정합니다. 가해준 열량이 가해졌을 때 시스템의 온도 변화를 히든 매스 밸런스로부터 구하고, 이 온도를 이 시스템의 압력과 농도에서의 보일링 포인트와 비교하게 됩니다. 보일링 포인트보다 현재 시스템의 온도가 낮게 되면 이는 아직 서브쿨링 컨디션이라고 판단이 되며 베이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계산을 반복하다가 현재의 시스템 온도가 보일링 포인트보다 높게 되면 이 시스템의 온도는 보일링 포인트로 고정을 하고, 이때의 온도 차이에 의한 엔탈피 변화를 증기가 발생하면서 증기 발생에 사용했다고 가정하여 베이퍼 발생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베이퍼의 양은 농도 변화로 환산이 되고, 매스 밸런스와 에너지 밸런스를 풀면 다음과 같은 고정된 온도가 시스템의 현재의 베이퍼라이제이션을 고려한 온도가 되고, 이때 발생한 베이퍼를 각각 시간에 따라서 계산하면 농도 텀으로 환산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다이나믹 모델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갖는 최적화 문제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즉, 시간 1에서 교체 공정 시간이 끝날 때까지 t 동안 필요한 열면적의 최대값을 최소화하는 오브젝티브가 만족하게 됩니다. 즉, 시간에 따라 최대한 필요한 열교환기의 사이즈를 시스템이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열교환 면적은 맥스 에어리어 i가 1부터 t까지에 해당하는 값이 되며, 다음과 같은 피지컬 프로퍼티 피팅 모델과 여러가지 히든 매스 밸런스가 컨스트레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프로세스가 만족해야 되는 최대 온도와 타겟 프레셔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최적화 문제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최적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먼저 케이스 1은 75%의 폐황산을 90%까지 구축하는데 시간을 60분
한 배치의 시간을 60분으로 고정시켜 놓고 컨덴서의 사이즈를 최소화하는 문제로 해석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컨덴서의 사이즈를 2.8제곱미터로 고정해 놓고 운전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막 곡선과 가열 곡선을 구해보았습니다. 먼저 케이스 1에 대한 결과입니다. 다음과 같이 매니플레이티드 베리어블인 가열 곡선과 가막 곡선은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압 수준에서 최대한 빨리 가열해서 MTD가 높은 시스템에서 증기량을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한 운전 조건입니다. 하지만 100mB까지 결국에는 감압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감압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온도 프로파일을 보면 상압에서 최대 출력으로 빠르게 가열하다가 타겟 리미트 템퍼러처에 도달한 순간 감압을 통해서 더 이상 온도가 증가하지 못하게 베이퍼를 발생을 급격하게 시킵니다. 따라서 온도가 이 타겟 라인을 벗어나다가 여전히 가열량이 최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미트 라인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는 감압으로 더 이상 온도 컨트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열량을 점차적으로 줄이면서 리미트 라인을 맞추게 됩니다. 이때 감압을 통한 MTD 변화량과 가열을 통한 이 베이퍼의 증가량의 레이시오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필요한 열 면적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장 효율적인 응축 시스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빠르게 감압하는 경우와 천천히 감압하는 경우 그리고 상압을 유지하다가 감압하는 경우에 비해서 필요한 열 면적이 약 50에서 70% 수준까지 크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운전 시간을 최소화하는 열교환 면적을 2.8제곱미터로 고정시켜 놓고 농축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결과를 보면 열교환 면적이 2.8제곱미터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만족하는 최대 열량들이 각각 결정이 되게 됩니다. 최적 운전의 경우 MTD가 높은 영역에서 최대 출력을 공급하여서 MTD가 높고 증기량이 높은 시스템을 가져가며 MTD가 낮아지면 베이퍼 발생량을 크게 줄여서 여전히 필요한 열 면적을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공정인 빠르게 감압하는 경우 초반에 이 열교환 필요 면적이 피크를 찍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비효율적인 열교환 응축 시스템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대로 천천히 감압하는 경우 종료 시점에서 최대 열교환 면적이 요구되면서 앞에 영역에서의 열강기가 비효율적으로 운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량적으로 비교하면 최적 운전의 경우 약 60분, 그리고 일반 공정의 경우 약 180분과 120분 수준의 운전 시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론입니다. 황산 재생을 위한 리사이클 프로세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프로세스에 온도 제한이 걸리면서 백큐 디스틸레이션 프로세스를 적용했는데 백큐 디스틸레이션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컨덴서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치 백큐 디스틸레이션의 특징을 이용하였는데 일반적인 연속 공정과 달리 시간에 따른 베이퍼 발생량과 MTD가 동시에 변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를 잘 이용하여서 시간에 따른 가열 곡선과 시간에 따른 감압 곡선을 조정하여서 압력을 최대한 상압으로 유지하면서 압력을 최대한 천천히 떨어뜨리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압력이 높은 하이 MTD 영역에서는 증기량을 많이 발생시켜서 열교환기에 부담을 많이 가게 하고 압력이 낮은 로우 MTD 영역에서는 베이퍼 양을 크게 줄여서 열교환기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은 컨덴서의 사이즈를 약 50에서 70%까지 줄일 수 있었고 운전 측면에서 보면은
운전 시간을 약 50에서 70% 수준으로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상 내용을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